안녕하세요, 김서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강의나 책을 보고 사업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적용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왜 적용이 안 됐고 왜 돈이 못 벌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사업의 올바른 학습법이라는 것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학습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수능을 186점을 맞았고요. 재수를 실패했고요. 편입에서도 의학대는 실패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이상하게 학습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지라는 거를 추적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입시와 사업의 학습의 차이인데요. 입시는 전제 조건이 답이 명확해요. 그런데 사업은 답이 없어요. 근데 사업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 본성의 과학적 이해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이겨요. 근데 입시는 뭐죠? 체계적인 거를 학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에다가 실행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정답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은 네트워크적이고 생물학적이라서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막 시도해가지고 뭐 하나를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체계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나만의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행과 행동을 얼마나 빠르게 하고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가 사업의 학습을 가르거든요. 그래서 입시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을 거뒀느냐가 사업에서 성공을 걸었다는 방정식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한 10가지 넘게 사업의 학습법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누적적 복습이에요. 처음 공부한 내용이 생생하게 남게 해야 되는데 에빙하우스의 마음과 곡선의 이론에 따르면 주 단위, 일 단위 복습, 월 단위 복습이 일어나야 한다고 해요. 이걸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입시 시스템인데요. 입시적인 거에서는 완전히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을 찾아가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행하면서 수정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 강의를 지금 요약하고 가르치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이기도 하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칭 수업 과정에 자동 누적 복습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매주 저는 소요일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이 누적 복습을 더 강화를 시키죠. 그리고 또 부족한 것들은 1대1 코칭이나 그룹 코칭으로 계속해서 코칭을 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돈무의식과 사명 다 세팅한 다음에 사업 시스템을 기획을 했는데요. 기획을 하다가 실행하는 도중에 자동 누적 복습이 제대로 안 돼서 돈의 무의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코칭을 통해서 다시 이걸 학습하게 합니다. 다시 책을 반복적으로 읽게 하거나 책을 읽어서 가르치기도 하죠. 돈무의식은 해결됐어요. 근데 갑자기 사명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사명을 누적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사명으로 가서 이것도 강화시키죠. 반복 누적 학습을 하게 해서 이걸 명확하게 할 때까지 계속 코칭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중간에 수요일 스터디를 매주 해서 복습하게 하고 스터디를 통해서 남을 가르치는 것을 해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지식이 명확화되기 때문에 실행이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누적적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되게 필요한데요. 이 집중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가 문제겠죠. 이거는 딥워크라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요약해서 말하면은 시간을 설정해 놓고 아무것도 방해 안 되는 어떤 공간에서 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막 폭발을 합니다. 그게 바로 몰입이거든요. 놀 때도 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놀 때 그냥 완전히 쉬어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완전히 쉬다 보면은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폭발이 되는 그 지점이 와요. 산책 시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도 깨달음을 많이 얻었거든요. 저도 산책하다가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가지고 바로 실행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책 읽거나 강의를 듣고 집을 갈 때 1.5배속으로 녹음본 듣는 것도 굉장히 추천이 드려요. 왜냐면 한 번 배웠다면 이게 다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녹음본을 들어라. 그리고 3개월 이후 아니면 1년 뒤에 왔을 때 제가 강의를 다시 주면서 이걸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지나쳤던 진리가 있을 텐데 이게 깨달음이 1년 뒤에 오기도 하고 2년 뒤에 오기도 3년 뒤에 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집중력이 높아지고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다 보면 통달이라는 수준에 이르르는데요. 통달이라는 거는 양적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그걸 많이 실행해 봤을 때만 나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응용력과 창의력이 되죠. 인간이 침팬지와 차이점이 뭐냐면 모방력에 있어요. 이 모방력이 축적
축적되는 게 인간이고요. 축적이 안 되는 게 침팬지예요. 축적되기 때문에 응용과 창의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집중해서 누적되고 이 누적된 게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이 결과로 나면서 학습이 되면서 통달이 되게 되고 그 다음 응용력과 창의력이 나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업군이 창출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 그 무의식을 탐구하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도대체 인생의 목적은 뭐지? 그런 철학적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신념을 도출하고 그걸 강화해야 됩니다. 신념이 강화되는 거는 성공 경험이 누적됐을 때만 신념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사람이 내가 열정 있게 행동하니까 이렇게 돈을 벌었네? 이분이 열정 있게 행동하는 게 보이는데 이분도 돈을 버네?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성공하는 것들이 누적되면 이게 맞구나 라는 게 도출되겠죠. 이게 강화됐을 때만이 집중력이 올라가게 되고 누적적 복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자발적 고통이에요. 자발적으로 고통을 감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SNS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고통을 어떻게 하면 피해가지? 이런 것들이 만연하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도 해요. 인간이 생존을 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면서 그걸 돈으로 치환하기도 하죠. 근데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걸 예측해야 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데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K는 1이라고 하면서 자극의 변화량과 처음 자극을 나누는 거예요. 처음 자극이 클수록 자극의 변화량이 작아지는 거예요. 처음 자극이라는 게 뭐냐면 사업 초기에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했다든지 구설수에 올랐다든지 아니면 빚을 엄청나게 졌다든지 초반에 이걸 많이 당해야지 만약에 막 100억의 자산가가 됐는데 막 50억의 자산가가 됐는데 이때 이거 당하면은 회복이 불능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필수 요건이라고도 봅니다. 이 자극이 크게 되면 이 자극이 아무리 와도 이 적응이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갑자기 빚이 막 늘어나거나 뭐 사업이 갑자기 뭐 힘들어지거나 뭐 직원을 다 잘라야 된다거나 이럴 때 별로 감흥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게 과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자극이 처음으로 작았기 때문에 이 변화할 때 적응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이 축적되는 게 중요합니다. 축적돼야지 이게 와도 자존감과 자신감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사업은 3개월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뭐 2주 완성 이런 거 없습니다. 양적이 축적될 때만이 질적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20개의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이 되게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리고 600여 명의 코칭 대표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600여 명의 사업이 저한테 머릿속에 다 백데이터로 다 남아있거든요. 한 번에 뭐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토론하면서 그 사람의 사업을 간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다렸을 때만이 양적이 축적되고 그리고 질적 향상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계단식으로 비약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비약적 계단식 성장인데요. 이렇게 양을 계속 축적하다 보면 사기가 올 수 있고 구설수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빚도 올 수 있어요. 이때 거의 다 90몇 % 포기합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사람들은 여기서 갑자기 비약적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피라미드 구조가 또 형성되는데 이렇게 하다 여기에서 또 포기하는 사람 생겨요. 한번 올라갔다 또 포기해요. 그러면서 피라미드 구조 이렇게 깎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다음으로는 올바른 수면 습관. 당연한 얘기지만 6시간에서 8시간 주무셔야 돼요. 뭐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장기 마라톤을 뛰고 있기 때문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오해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형 인간에서 새벽에 막 폭발이 돼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제가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보고 미라클 모닝 해봤거든요.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우선 아침이 상쾌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아침이 상쾌하지 않으면요, 이건 미라클 모닝이 아니에요. 차라리 아침 10시에 일어나는 게 낫습니다. 늦게 일어나더라도 아침에 우선 상쾌하시면 돼요. 이 상쾌의 느낌이 하루를 지속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인생의 양면성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말하는 도덕경에도 나오죠. 음양이 조화돼야지만 인생이 개복이 된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존경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난, 아까 말했던 사기, 구설수, 빚을 다 극복한 인간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양면성을 인정한 사람들, 양이 있다면 음이 있고 음이 있다면 양이 있다는 걸 인정할 때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후천적 조급증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SNS 많이 나오죠. 아까 말했죠. 3개월 만에 1천 번다. 2주에 뭐라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만 우리는 세뇌당하기 때문에 조급증이 올라와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는 시험제도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수능, 자격증, 취업 이런 거를 너무 세뇌당한 거예요.
SNS의 영향과 시험제도 때문에 후천적 조급증을 우리는 앓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돈이 지속적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그리고 실패를 이겨내고 인내력을 가질 수 있냐가 판가름 나죠. 그 다음에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부재한 사람들이에요. 이 명확한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명이 없다고 보면 되죠. 신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을 통해서 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 조급증도 오고 양명성도 깨닫지 못하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고통을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해요. 자존감도 없으면서 뭔가 성공해 보려고 해요. 자신감도 없으면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중력도 없죠. 목적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집중력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명을 찾아주고 유지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존재다. 이런 게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길 수밖에 없죠. 장기전으로. 그 다음에 기록 습관도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보거나 어떤 사업의 경험을 했을 때 계속해서 기록하거든요. 저는 카페에 보면은 요즘에 글을 뭐 거의 매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거의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아까 말했던 누적적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천고 공부한 내용이 생생하게 남게 계속해서 제가 각인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찍거나 매일 글을 쓰는 행위, 이 기록 메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를 많이 개설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막 누적하고 있어요. 그거를 융합시키려고 하는 거죠, 제조합해서. 그 다음에는 관찰력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거는 사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역발상 습관이에요. 입시에 대한 걸 한번 제가 역발상을 한번 해볼게요. 입시는 답이 명확하고 체계적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답을 추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면 어떻게 되겠죠? 돈이죠. 메가스터디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돈을 산출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역발상 습관을 들이면 돼요. 메가스터디 예를 한 번 더 들어버리면요. 그 손지훈 회장님이 20년 전에 1억 정도를 버는 스타 강사였어요. 근데 이걸 포기하고 전국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역발상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500도 못 벌었대요. 그러다 이게 20억, 뭐 30억 이렇게 막 올라간 거죠. 역발상을 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통달하는 상태에서 다발적 고통을 즐겼고요. 이 사람은 기다렸고요. 조급하지 않았죠. 전국의 학생들의 교육 편차를 없애겠다. 이런 목적의식이 있었죠. 이걸 관찰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력은 집중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집중력이 생기면 통달의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어떤 통찰이나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 깨달음 가지고 응용력과 창의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업도 입시 시스템과 학습법이 굉장히 흡사해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답이 없어요, 여기는. 답이 없다는 깨달음으로 입시 시스템에서 이런 공부법 같은 걸 적용하면 충분히 사업에서 난이도도 훨씬 낮습니다. 경쟁자가 아예 없는 것에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걸 창조해낼 수 있어요. 근데 입시 시스템은 어떻게 되죠? 이미 체계적으로 만들어 있어서 제한된 그 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한이 없어요, 사업은. 그 더 재밌는 거고 더 쉽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 사업의 올바른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